일본 시사경제 전문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삼성 총수가 매달리는 일본 재계 중진이라는 특집 기사로 삼성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의 일본 재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일본에 초청받아 2019 일본 럭비 월드컵 개회식 및 개막전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이 부회장을 초청한 것은 일본 경단련 명예회장인 캐논의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문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행동은 대단히 민첩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수출 규제 강화 발표에 대해 즉시 중요한 일본계 공급업체들에게 삼성과 일본 업체는 함께 많은 고난을 극복해왔다. 삼성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라는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 체제 중인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총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살리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는 것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전합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2분기 영업이익이 56% 격감했고 반재벌의 분위기에서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수출규제 3개 품목 제재 조치는 삼성을 저격한 것과 같은 것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한국 내에서의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평하며 이러한 난국에서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병상에 있기 때문에 외로운 후계자가 의지한 것은 전폭적인 신뢰를 걸고 있는 일본의 아버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일본 재계의 총리라고 불리는 일본 경단련 회장 미타라이 후지오 캐논 회장이라고 밝힙니다. 당시 미타라이 회장,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만났으며 캐논은 삼성 측의 반도체 제조장치와 유기 이해를 공급하고 있으며 롯데는 사무기기 유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상 연관이 있고 덧붙여서 신동빈 회장 역시 뇌물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재용 부회장과 보석 동료라고 전합니다. 이 만남에 대해 기자는 미타라이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나눈 대화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미타라이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30년간의 친구이고 올인무원의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 한일 문제에 대해 지금 움직이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아 조용히 침묵하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재용 부회장과는 친구이자 수출 규제의 최종 판단을 내린 아베 총리와도 가까운 미타라이 회장은 미묘한 입장에 있어서 단어를 선택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재용 부회장을 30년간의 친구라고 부르게 된 내력에 대해 캐논 간부의 말을 전하면 30년 전 1989년부터 이건희 회장과 반도체 사업에서 교류가 시작되었고 이건희 회장은 현금 흐름 중심의 경영이나 이익 중시의 생각 등 당시에는 보기 드문 미국식인 미타라이 회장의 경영 기법에 인상이 깊었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업관계의 틀을 넘어 이건희 이재용 부자와 친구관계가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합니다. 또한 기자는 현재 세계 제1의 전자업체의 성장 과정에서 일본 업체들과의 위치 변화가 있었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요. 90년대까지 융성했던 일본 전자업체들은 삼성의 벤치마킹의 표적이었다는 말과 함께 산요와 NEC가 삼성과 합작을 시작한 50년 전부터 기술 유출이 시작되었고 도시마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소니의 LCD 패널은 삼성에 오는 날에 빠뜨릴 수 없는 기술 공유라고 평하며 이후 삼성은 냉혹하게 일본 전자업체를 몰아붙였고 완제품 제조로서 경쟁력을 잃어서 현재 일본의 부품 장비 업체는 굴욕이었을지 모르지만 삼성의 하청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전합니다. 한일 업체들의 주종관계는 역전되었지만 하청이 된 일본 메이커들은 매우 우수했고 삼성은 반도체와 액정 표시 장치의 부품, 장비 내재화를 시도했지만 한국, 일본이 영역을 분담하여 최강의 한일 조합이 형성되었으며 삼성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영역을 일본계의 부품 장비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완제품 시장에서 세계를 석권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고 일본계 메이커의 공은 재평가되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삼성과 일본의 부품 장비 업체의 유대를 강조합니다. 매년 삼성은 어프리시에이션 데이라는 공급업체가 모이는 이벤트를 기획하는데 이 자리에 약 50개의 일본계 메이커가 초대되고 삼성이 앞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만 초대하는데 앞에 미타라이 회장의 캐논은 6.2 디스플레이 양산에 필수적으로 역시 주요 참석자임을 전하며 한일 대립이 격화되어도 올해 10월 중순에 가나가와현의 골프장에서 참가업체 대표들이 삼성이 준비한 커플 유니폼을 입고 팀 삼성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삼성과 일본계의 부품 장비 업체는 오랫동안 전략의 방향을 공유하고 한국, 일본 관계를 넘어 강력한 수평 분업체제를 구축해왔으나 지금 한일 관계의 위기에서 최강의 연합의 붕괴 위험이 있다고 전하며 기사를 마칩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볼 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1차 방문 시에는 심지어 대통령과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일본에 갈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일본 업체, 재계 인사들을 만났으나 당시에는 뚜렷한 소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일본 기업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이고 일본 정부의 의중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겠죠.
했죠. 하지만 최근 삼성이 일부 국산화에 성공하고 수입선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일본 소재 부품 기업들과 거래를 줄이거나 끊자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는 일본의 반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단련 회장인 캐논의 미타라이 회장의 초청으로 두 번째 일본에 간 것을 두고 마음이 급해진 일본 언론과 재계에서는 삼성은 정치와 관계없이 한일 교류를 계속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속내가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사에서는 캐논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를 특히 강조하고 삼성과 일본 부품 소재 업체들의 협력을 내심 굴욕으로 느끼면서도 일본의 강한 기술력으로 수평 분업 체제가 깨지지 않길 바라는 일본 언론과 재계의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시사멘터리가 볼 때 아베와 일본 정부는 핵심 소재와 부품으로 삼성을 공격하고 싶어 했으나 반대로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오히려 부품 소재 기업에 대한 삼성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면서 일본의 산업 구조에 대한 영향력마저 삼성, 더 크게 보면 한국 측에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아베가 휘두르는 칼은 점점 더 삼성과 한국을 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바람잘 날 없는 국가가 일본인 것 같습니다. 매뉴얼의 국가라고 자부하던 일본의 실체가 C19 대응을 통해 그것이 완벽한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C19 대응은 웬만한 개발도상국 국가보다도 형편없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미지가 추락을 거듭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베는 유령 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까지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본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차기 총리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코이케 유리코 도쿄지사가 학력 유죄를 했던 것이 일본 매체를 통해 밝혀져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의료 현장에서는 N95 마스크와 KN95 마스크를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N95 마스크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기준에 의거한 등급입니다. 한국의 식품의약처 안전처 기준으로는 KF94 마스크 등급에 해당하죠. 하지만 KN95 마스크는 N95 마스크와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KN95 마스크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국산 제품이죠. 그런데 지난 6월 1일 일본 매체 MBS 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물자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마스크는 더욱 부족한데 N95 마스크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마스크가 찢어질 때까지 재사용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원래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한 번 사용하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물자 공급이 매우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감염 의심 환자를 진찰할 때 계속 같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C19 대응이 허술하고 위험한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산 KN95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산 마스크의 품질 결함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EU에서는 중국산 KN95 마스크 1000만 장에 대해서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중국산 마스크 100만 장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중국산 마스크는 분량이 너무 많다며 미국 FDA에서도 무더기로 승인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일본 의료진들에게서 볼멘 목소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산 KN95 마스크는 귀에 걸쳐도 공기가 옆으로 새어나올 뿐만 아니라 귀가 아파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심지어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라며 KN95 마스크가 왜 마스크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지 모를 정도로 마스크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의료 대책은 참 한심한 수준이죠. 최근까지 일본의 의료 정책은 오랫동안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자료를 확인해보면 일본은 1996년에 845개소였던 보건소가 현재 469개소로 감소했습니다. 1996년 9716개였던 감염병 병상은 2020년 1월에는 1884개로 감소하기까지 했죠. 당연히 감염병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정상인데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의료비를 줄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일본의 결과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 일본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여파는 경제적 상황까지 악화시켰습니다. 지난 6월 1일 교토신문에 따르면 1사분기 경상수지가 32%나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재무성이 1일 발표한
1, 4분기 법인기업 통계치는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경상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나 감소한 15조 1360억엔으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번 하락률은 리먼 쇼크 이후인 2009년 3, 4분기 32.4% 감소 이래 10년 반 만에 최악의 침체였다는 것이죠. 매출액은 3.5% 감소한 359조 5572억엔으로 일본 정부는 서둘러 긴급 사태를 해제했지만 기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워 2, 4분기 실적도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일본은 C19 관련된 파산만 무려 200건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파산 기업이 200건에 도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쿄가 43건, 홋카이도와 오사카가 각각 17건씩이었으며 효고에는 13건, 스즈오카에는 12건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업종별로는 호텔 여관이 39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음식점이 24건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일본 기업들의 파산 속도가 크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C19와 관련된 파산이 100건이 되는데 소요된 일수는 61일이었지만 101건에서 200건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5일밖에 되지 않아 1.74배나 빠른 속도로 파산 기업이 폭증했다는 것이죠. 현재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C19의 제2 여파가 올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본은 연쇄도산의 우려를 안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체 파산 건수도 매우 심각한데요. 2020년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율이었지만 3월에는 14.3%, 4월에는 16.4%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욱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 경제는 아수라장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대응도 형편없고 경제 상황도 엉망이니 아베 지지율이 폭락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 C19 대응을 통해 지지율이 급등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이케 유리코 도쿄지사인데요. 기타 국가의 지도자들과 비교해보면 코이케 도쿄지사가 그리 잘한 편은 아니지만 아베랑 비교가 돼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그나마 평이 좋았습니다. 지난 5월 30일과 31일 JX 통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이케 유리코 지사의 지지율은 69.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무려 20%나 대폭 상승한 것이죠. 하지만 코이케 지사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일본 매체 문춘 온라인에 따르면 코이케 지사의 이집트 카이로 대학 졸업은 거짓말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코이케 지사는 1992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여러 차례 가짜 학위 의혹을 받았습니다. 코이케 지사는 자신이 카이로 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했지만 코이케의 카이로 대학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같이 거주했던 여성이 코이케 지사는 카이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라며 상세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 여성은 코이케가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76년 7월 카이로 대학에서 시험 결과가 발표됐을 때 코이케는 시험에 낙제해서 몹시 울적해 있던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이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녀에게 물어봤고 그런 후에 아파트의 같은 층에 카이로 문과대 교수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낸 코이케는 그 교수를 향해 달려갔으나 코이케는 힘없이 돌아와서는 함께 거주하던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최종 학년이 아니라서 추가 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요. 즉 76년 당시에 그녀는 최종 학년에도 올라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낙제생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코이케는 76년 9월 하순에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급하게 일본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카이로에 다시 돌아온 코이케는 그 여성을 향해 신문을 보여주며 자랑하자 그 여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에는 카이로 대학을 졸업한 코이케 유리코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코이케는 졸업장의 일부만 언론에 공개하며 소문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녀가 일부만 언론에 공개한 졸업증서는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이죠. 오른쪽이 정상적인 졸업증서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코이케 지사의 졸업증서와 오른쪽의 졸업증서는 아라비아 문자 부분에서 점의 위치와 서체까지 완전히 동일해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졸업증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기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쪽 상단의 로고인데요. A 로고 마크 상단에는 흰색 바탕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그려져 있는 반면에 B 로고 마크 상단에는 녹지소 끝에 둥근 흰색 V자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A와 B의 로고가 분명히 다르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또한 졸업장에 찍힌 스탬프 역시 허위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졸업장과 비교해보면 코이케 졸업증서에는 스탬프가 알아볼 수 없게 뭉개져 있지만 오른쪽 졸업증서에는 스탬프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30일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 역시 왜 코이케 도쿄지사가 졸업장을 제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늘 졸업장도 졸업증명서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중요한 졸업증명서와 졸업장의 제출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기사에서는 황당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이집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집트의 부패인식 지수는 세계 180개국 중에서 105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카이로 대학을 포함한 이집트 대학에서 졸업장은 돈과 인맥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카이로 대학의 학장마저도 2015년에 이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부정 졸업증 발행은 유력 정치인이 부탁하기만 하면 졸업한 것으로 됩니다. 이집트의 국립대학의 복수의 지고는 대학에서 공부한 적도 없는 다수의 국내외 정치가 유력 가문과 그 관계자들에게 졸업증서를 부정하게 주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의 학력 위조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고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이케 역시 자신의 저서와 모순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972년에 입학해서 1976년에 졸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저서에서는 1학년 때 낙제해 2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낙제한 경우 졸업하려면 1년이 연장되어 최소 1977년에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코이케 지사의 아버지는 당시 이집트 부총리였던 하템과 강력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하게 졸업장을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이케가 졸업장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을 보면 다른 루트를 통해 졸업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이케 도쿄지사의 엉망진창인 아랍어 실력 때문에 더욱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어에 능통한 전문가에 따르면 코이케 지사의 아랍어 실력은 대학에서 배운 아랍어가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그녀의 실력은 일본 내에서 6개월 정도 공부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일본은 아베에 이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도쿄지사까지 가진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인물들이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일본의 미래는 앞으로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G7을 확대하겠다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C19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G11이나 G12의 참여는 세계적 리더가 된다는 의미라며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불철주에 노력해주신 각계각층의 관계자분들과 의료진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